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제2편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과목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원가에서 얘기하는 게 보통 한 5월 달까지 이제 한 민법 그 점수가 5월 모의고사 시험 같은 걸 딱 봐서 한 40점대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동영상 보시면서 계획을 세울 때 무작정 뭐요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딱 일정한 뭐 계획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법 공부해 갖고 민법이 점수가 좀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이 2차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5월 달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민법 점수가 안 나오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사실 2차 공부 특히 이 공식법은 자 24문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세법이 16문제 있고 24문제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게 하기 참 이거 뭐 등한시해서 힘들어요. 힘드니까 일단 과목이 많아갖고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주 반복하시고 특히 이제 등기법이 좀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온다면 이 지적이라도 꼭 반드시 암기를 해서 그 이제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하여튼 이 지적은 자 점수가 12문제, 등기 12문제는 뭐예요? 어떤 분은 3년 동안 공부했다는데 등기법을 3문제 맞는 사람이 있어요. 12문제 중에. 너무 가혹합니다. 그냥 찍어 이게 반이라도 좀 맞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지적 한 12문제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는 알 수 있으니까 자, 여기에 승부를 걸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제목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원래 거기서 약칭으로 측량수로 지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우리가 자, 이렇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제 지적이 뭐냐라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지적에 관한 법이다. 이게 지적에 관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총설 부분이 있는데 이 총설 부분에서는 뭐예요. 시험 문제가 자, 올해 한번 용어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용어가. 그렇지 않으면 자,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온다면 용어 정도, 한 용어 정도 한번 받으자. 용어 정도. 그다음에 자, 2장이 우리가 등록사항입니다. 등록사항 중에는 국가가 뭘 정한다 그랬어요. 국가가 소재. 자, 이렇게 소재. 그다음에 뭐예요. 지번. 자, 그다음에 지목. 자, 면적. 경계. 좌표. 자, 이런 것을 누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가가 정해서 어디에 등록해요? 지적공부에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폐. 그래서 보통 이 등록 파트에서 보통 많게는 4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번이나 지목이나 뭐예요? 면적, 경계, 이 자표는 뭐 신경 쓰고 없고 이 4가지가 어느 해는 다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서 2문제 정도에서 몇 문제, 3문제입니다. 대부분 이 지목은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목을 안다는 것은 한 문제 틀린다는 거예요. 매년 나오는데 그 다른 문제는 어디서 나올지 몰라갖고 헤매는데 나온다는데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뭐 안 한다는 거 요새는 추세가 뭐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니까 본인이 안 한다면 뭐예요? 그 내년에 하겠다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대해서 파트가 여기서 이제 2문제 정도 나오는데 공부에 뭐가 써 있느냐 이게 토지대장에 뭐가 써 있냐, 뭐가 등록돼 있냐, 임야대장에 도면에 뭐가 돼 있냐.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이제 거기서 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기서 2문제 나오면 2문제 나오면 뒤에 안 나겠죠. 한 문제 나오면 보통 지적 공부의 열람 등본 자, 그 공부에 대한 뭐예요? 공부에 대한 자 공개주의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지석전산 사례 유형이라든가 자 그런 얘기가 이제 복구라든가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게 나왔지만 자 그다음에 자 이게 이제 공부의 자 등록사항이 뭐예요? 토지의 이동이 생겼다는 것은 이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달라졌다는 얘기. 자 그래서 자 신규 등록하거나 논에다가 집 지어갖고 지목 변경되거나 자, 산에다가 집 지어갖고 뭐예요? 등록 전환하거나 자 이런 식으로 자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뭐예요? 지목 변경 바다가 된 토지.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동사유에 대해서 절차가 여기서 시험 문제 2문제 정도 뭐까지 포함해서 축적 변경에서 포함해서 한 2문제 정도가 시험 문제 등장합니다. 축적 변경까지. 그래서 이게 축적 변경이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오고 한 해 나오고 한 해 안 나와갖고 자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오고 그 3년 전에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심스러워요.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까? 자 장담 못합니다. 왜? 자 어느 해는 또 뭐예요? 2년 나오다가 또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꼭 좀 밝혀두셔야 돼요. 좀 밟아갖고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암기 방법을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다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존이 생기면 지적을 정리합니다. 지적을 정리한다는 얘기죠. 지적 정리하는 것은 자, 네 가지 파트인데 자, 소유권이 바뀌면 소유권을 정리해 줘야 돼. 등기소에서 등기부 갖고 정리하듯이 정리합니다. 소유자 정리가 있고, 소유자 정리. 소유자 정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공부에 잘못 등록을 하는 바람에 고쳐야 되는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하는 거, 오류 정정.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거두려면 혹시 뭐예요? 자기 관내에 자, 전답 농지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 있나? 아, 그거 이제 소관청이 뭐예요? 다 조사해서 왜? 아, 답에서 세금 걷는 것보다 어디에서? 대에서 걷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에?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장부를 정리해 이제. 그래서 지적 정리 후에 이렇게 지적을 뭐 한 다음에 정리 후에 자, 소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네가 안 해서 우리가 뭐예요? 조사해서 정리했으니까 세금을 거기로 대로 내달라라고 뭐예요? 통지를 합니다. 통지. 자, 통지를 한다는 통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날짜가 계속 한 5년 동안 나오다가 아, 안타깝게 작년에 한 해 쉬었어요. 자, 그렇게 쭉 5년 동안 계속 나오다가. 그래서 일단 그것도 일단 외우시면 돼요. 왜냐면 뭐 지적 공부에 이 공부에 오류 이 공부에 뭐예요? 이 답을 뭐로 고치고 이거 답을 대로다 고쳤죠. 만약에 등기부가 없이 변경 등기가 필요 없다면 지적 공부에 뭐 한 날부터 등록한 날부터 이게 등록하죠. 등록한 날부터 이 등록이니까 등록한 날부터 며칠이라는 게 요거 요 7일에 7일. 요 7일 날 뭐 한다는 게 통지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국가가 7일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 왜 7일로 정했을까? 한 일주일도 있고 뭐예요. 한 달도 있고 그런데 왜 한 달도 있고 15일도 보름도 있고 그러는데 왜 7일로 정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 그 조상님이 위에 내려보시면서 내년도 아니야. 너 후년에 해라. 그런 개념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며칠이라고 7이라고 이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촉탁은 뭐예요? 등기부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규 등록. 등기부가 없는 것은 무슨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촉탁 사유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한 두 문제 정도, 네 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적을 측량합니다. 지적 측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공부에 등록하려면 경계 면적 좌표를 정하는데 측량에 대한 뭐예요? 기본 절차라든가 수행자한테 측량하고 자, 그다음에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이 이제 검사하니까 4일에 4일. 이런 거 이제 절차적인 거. 네, 적고 심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나와요. 그래서 총 이게 몇 문제라고 12문제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딱딱딱 뭐에 있다고 정해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부지런히 좀 해보자는 게. 자, 그래서 교과서를 보시면 거기에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이제 개념이 나오고 정의가 쭉 나오고 정의가 나오고 요소가 나오고 그렇죠? 요소가 나오는데 자, 그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한 장 더 넘겨보시고 뭐가 나와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뭐예요? 법률이 나옵니다. 법률. 자, 법률이 나오는데 그 위에 자, 지적과 등기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비교가 나오죠. 비교가 시험 문제 딱 한 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 번 시험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예요? 그 이해만 하고 가자는 얘기예요. 이해만 하고. 그래서 거기 오게 되면 그 지적제도는 뭐예요? 행정부고 관할이 등기는 뭐예요? 사법부죠. 그다음에 대상은 전국의 모든 태자이고 자, 토지고 왜 지적이니까 땅 짓자니까. 등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 옛날 한 9회 때입니다. 9회 때. 옛날 오래됐습니다. 딱 한 번 나왔는데 다음 중 토지와 지적과 뭐예요? 등기의 비교상 틀린 것 같아서 자, 토지와 뭐예요? 자, 지적과 등기 모두 자, 토지를 뭐예요? 자, 토지만이 등록 대상이다. 그러면 튄다. 왜?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건물 등기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기에 지적제도는 토지 표시를 보여주는 거고 등기는 뭐예요? 권리를 보여주는 거다 그랬죠? 그다음에 신청을 얘기하게 되면 단독 신청이고 공동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빠진 거 보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갑이 바다를 만약에 매립하면 자, 국가는 이 사람한테 세금 건드라고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반드시 대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반드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 얘기한다? 직권등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직권등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한다. 네, 직권등록주의. 자, 그러면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예요.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거 반다해서 당사자 신청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예요? 논이었어요. 답이었어요. 여기다 집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돼? 이거 대가 되죠? 소유자만이 뭐한데 단독 신청해. 자, 우리가 그래서 교과서에 거기에 자, 그 박스 안에 위에 박스 안에 자, 단독 신청이라고 지적되도 얘기했죠. 근데 이건 공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등기부상에 자, 팔아먹으려고 보존등기 맞추면 이 지금 보존등기 맞추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 사람이 의무자고 2번 유전등기 뭐라면 이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게 이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등기는 뭐라고? 당사자 신청등기고 지적은 뭐예요? 직권등록이고. 그다음에 자, 여기 심사를 보시면 지적은 뭐예요? 논에다가 집 졌는지 쉽게 얘기하면 그걸 실적으로 잘 심사해야 돼요. 가서 조사하고. 근데 등기는 등기관이 뭐예요? 서류만 받아요. 형식 심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그 차이점이 답으로 만약 혹시 나온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심사냐, 형식 심사냐, 뭐냐, 직권 등록이냐, 뭐라고, 당사자 신청이냐, 단독이냐, 공동이냐, 그런 것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1번에 그 지적법의 목적이 있는데, 자, 이 법에 대한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은 뭐냐 하게 되면 이 법을 왜 만들었냐는 이게 그죠? 그럼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자, 거기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보면 자,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지적을 만든 이 지적법을 만든 뭐예요?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목적은 뭐라고?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다. 효율적인 뭐예요? 관리. 이 관리를 뭐예요? 관리 때문에 뭘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이 법을 만들었다라고 목적을 좀 이해해 주자. 그다음에 자, 국민의 뭐예요? 소유권 보호입니다. 이 국민의 소유권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뭐로 나왔냐면 종전에 한번 자, 이 최근에 등장했던 문제인데 자, 국토효율적인 관리인데 우리가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럼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때문에 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환경 있죠? 그 도정법 있죠?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게 뭔가를 한번 이제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 논소금이라는데 뭐냐면 분명히 소유권의 보호죠. 소유권을 보호인데 소유권을 공시한다고 나오면 이거 틀린 말이다. 소유권을 공시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거기 2번의 법률적 성격 필요 없고 기본 이념 이렇게 나오죠. 그 기본 이념 나오는데 기본 이념이 몇 개냐면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페이지 국정주의하고 등록주의하고 뭐예요? 공개, 직권, 실적, 심사주의 5개 있죠? 이거 옛날에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안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내면 우리가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을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안 내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를 우롱해도 좋으니까 이런 문제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이거는 얼마나 착한 사람이 이런 거 내면 다음 중에 5가지니까 다음 중 뭐 이념이 아닌 것 하게 되면 여기 국정주의는 답은 안 나오고 이 등록주의, 형식주의 나오죠?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실질주의다 그러면 틀린다는 게 반대가 무슨 실질주의예요. 근데 공개주의, 직권등록 아까 직권등록은 당사자 심사주의고 여기 실적 심사주의 반대가 뭐예요? 이건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뭘 하게 되면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얼마나 뭐예요? 기쁘게 풀겠냐. 그래서 일단 여기 뭐 이건 좀 자, 뭐 한 게 아니니까 뭐 어렵고 뭐 출제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아니니까 그냥 참고로 거기 등록주의는 공부에 등록해야지만이 효력이 생긴다. 등기법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형식을 취하고 거기에 뭐 해야 된다는 게 등록한다라고 보시고 반대말이 뭐예요? 자, 2번에 실질주의 2번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예요? 자, 등록주의 나오죠? 등록주의 나오는데 이 등록주의의 반대말이 뭐라고? 실질주의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지적 등록주의, 실질주의. 다른 말은 뭐예요? 다른 말은 이제 형식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에 공개주의가 있고 직권등록주의 나오죠? 근데 5번에 실적 심사주의 나오죠?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그 실질적 심사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심사주의. 이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형식적. 등기법은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다. 자, 요 정도 여러분 참고로 한번 보고 자, 넘어가 보자. 자, 그다음에 거기 4번의 지적제도의 구분 그랬는데 자, 구분 이거는 여러분 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시험지를 풀기 위해서 기본 상식으로 좀 자, 베이스를 깔아야 돼요. 베이스를 깔아야 되니까 그냥 이해만 해 주시면 돼요. 일단 무슨 말인가 이해는 합니다. 왜?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고 이
지적을 풀기 위해서, 시험을 풀기 위해서, 자, 시험지 답을 내기 위한 기초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는데, 일단 우리가 뭐예요? 거기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나 해서 세지적하고 법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하면, 분류하게 되면 이 분류를 몇 가지로 나눴다는 얘기예요. 이거 분류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게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다. 자, 그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자, 우리 그 측량 방법, 경계 표시 있죠?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입니다. 측량 방법에 의한 분류다. 측량 방법.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등록 차원의 값입니다. 등록 차원. 그래서 등록 차원의 분류 이렇게. 자, 등록 차원입니다. 등록 차원. 공부에 등록하는 뭐예요? 등록 값. 등록 차원에 대한 분류다. 등록 값에 대한 분류다. 이게 값에 대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등록 의무에 대한 분류다. 자, 등록 의무에 대한 분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발전 과정에는 자, 세지적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그 발전 과정 세지적이라는 말은 자, 조선시대 때는 임금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만 이 세금만 걷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연도가 지나가면서 이제 그 근대 이후로 그 어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 땅이 이만큼이다 얘기하고, 을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내 땅은 이만큼이다 얘기하면 서로 경계 다툼이 생기죠. 그래서 국가가 그 경계 다툼이 생겼을 때, 자, 법에 의해서 네 땅은 측량해서 요만큼이고, 네 땅은 요만큼이다라고 뭐예요? 뭐 해줘야 돼? 이거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보호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발전 과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게 뭐라고? 법지적이다. 법에 의해서 뭐예요? 국민을 뭐 하기 위해서? 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왜? 국민이 안 보여주면 뭐 서로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싸우고, 자, 싸우고, 네 거다, 내 거다,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서로 싸우니까, 자, 국민을 뭐하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죠?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 이렇게 법에 의해서 측량해서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해준다는 게, 이렇게 정해주고, 테두리 정해주고, 요만큼을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이다, 라고, 자,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우리가, 자, 물론 이제 그 다목적 지적이라고 하는데, 이 다목적 지적은 뭐 하는 거지, 이것은, 자, 목적이 뭐예요? 지적을 운영하는 목적이 여러 개다, 이게 여러 개. 따라서 여러 개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선진국 같은 어떤 일부 나라는 어디에 그 땅 아래에 뭐예요? 그 하수도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자, 강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게 한눈에 도면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나라도 있어요. 돈 많은 나라. 근데 절대 우리나라는 어디 이 법지적만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측량 방법에 따라서 우리 몇 가지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하고 도해지적과 뭐예요? 이렇게 도해지적과 그 수치지적 있죠? 수치지적. 좌표, 이렇게 좌표, 수치. 자, 이 좌표지적, 수치지적으로 구분합니다. 자, 이렇게 구분했는데 왜냐? 자, 국가가 뭘 많이 걷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면적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 우리가 공시지가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똑같은 땅. 자, 이 똑같이 생긴 땅에 대해서 공시지가 있는데 자, 1제곱미터가 이게 1m, 1m 하면 1제곱미터가 얼마? 이게 자, 7천만 원짜리 명동 땅 7천만 원짜리. 근데 1제곱미터가 뭐예요? 30원짜리. 이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이런 땅에는 세금을 많이 거느라고 이 거리를 뭐 할 때 측량을 할 때 자, 땅값이 싼 데는 일반적으로 11m 하고 그냥 11m 어디까지만 1m 단위로 계산해서 이제 곱하면 120이에요. 근데 이 비싼 땅은 1제곱미터가 7천만 원이면 이걸 10개로 나누면 이게 0.1제곱미터예요. 10cm 곱하기 1m니까. 0.1제곱미터가 이게 700이야, 700. 자, 그러면 국가 생각할 때 이런 뭐예요? 자, 도시개발사업 도시지역에서 땅값이 뭐한 지역은 비싼 지역은 세금을 많이 산출해서 이 면적을 많이 산출해서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정밀하게. 그래서 이용하는 게 이건 어느 지역에서 이거는 뭐예요? 그 일반적인 농촌 지역이라 한다면 이거 어느 지역에서 도시개발 도시지역이다. 두 개를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측량 차원에 따라서 우리가 뭐예요? 2차 지적과 뭐가 있어요? 2차 지적과 그다음에 뭐라고? 3차 지적. 이렇게 구분합니다. 3차 지적. 자, 그러면 2차 지적과 3차 지적. 이 2차 지적은 우리가 뭐예요? 수평 지적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뭐예요? 평면 지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면. 그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부에 등록할 때 이렇게 이 지표면상에 수평면상에 있는 것만 공부에 등록하지 공중 위에 있다든가 땅 아래에 있다든가 이런 건 등록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땅이 답이고 위에가 도로가 지나간다. 고가 들어가 있다면
이 고가도로는 명칭상 도로예요. 지목상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 항상 뭐예요? 수평면상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임야의 산에 뭐예요? 산에 밑상 밑에 금이 묻어 있다든가 광물 있죠? 그런 거 쓰지 않겠다는 얘기. 오로지 대장에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지목 면적 이런 거나 쓰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입체 지적이 아니라 이게 입체가 아니라 뭐라고? 수평 지적이다. 절대 뭐가 아니라고 이거. 입체 지적이 아니라 수평 지적이다. 보시면 돼요. 자, 등록금은 우리나라는 뭐예요? 자, 국가가 세금을 거두려고 자, 등록은 적극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은 뭐라고? 적극적 등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인데 소극적. 소극적. 쉽게 얘기하면 막 중국 같은 나라는 인구 파악도 안 되고 워낙 넓어갖고 어느 해인가 보면 우리가 청학동 마을이 72년도에 청학동 마을이 이제 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도 뭐예요? 중국은 하도 땅이 넓으니까 어느 지역은 어느 민족이 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그런 정도예요. 하여튼 그래서 자, 그 사람들이 신청해 온 거 받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고? 적극적이고 2차 지적이고 뭐예요? 농촌 도시의 도의 수치고 법지적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만 해주자는 얘기예요. 항상 그래서 자, 수평면상이라는 건 그래서 측량 기사 시험 있죠? 기사 시험도 제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그 검토해 보면 이렇게 뭐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종전에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예컨대 옛날에 그 무슨 가수가 강물은 흘러갑니다. 노래 부르죠? 그럼 그 다리가 있죠? 그 다리 제3한강교. 그럼 이 제3한강교의 지목이 뭐냐고 물어보게 되면 다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항상 하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으니까 하천 위에 공중에 있는 거니까 자, 그것은 하천이 지목이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자, 거기 거기 5번 있죠? 5번 있죠? 5번. 거기 5번. 용어 정리라고 써있죠? 용어 정리라고. 용어 정리. 그게 중요해요. 거기다 한번 별표를 크게 해두시고 그거 별표 하나 크게 해두시고 시험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용어 정리해 보시면 거기 자, 지적소관청이 중요한데 지적소관청은 시험에 나올 때 시군구를 말한다 그러면 틀려. 그 지적소관청은 자, 이렇게 특별자치시장, 시장, 그다음에 뭐예요?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써있죠?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자, 일반적으로 뭐예요?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고 이렇게 쭉 또 되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의 시장은 제외된다 써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뭐 인구 50만 이상의 뭐예요? 대도시에서는 뭐가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구가. 근데 자, 일동에 뭐예요? 구가 있지만 뭐라고? 민선으로 뭐예요? 민선으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 그냥 관선 뭐예요? 소관청이 관선구청장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이렇게 자, 시가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구가 있는 데 있죠? 구가. 그다음에 시가 있고 뭐가 있는데 구가 있는데 이 구가 뭐예요? 구가 자, 이게 뭐예요? 자체장이 자치단체장이 뭐예요? 이게 바로 민선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민선. 그러면 구가 민선이든 구가 관선으로 자, 국가가 뽑든 간에 무조건 뭐가 있으면 구가 있으면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그건 지적소관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적소관청은 어디는 뭐 시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거. 구가 없다니, 구가. 구가 없다면 누가 이거 시장이 자,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관청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뭐 어디나 뭐 목포시라든가 그 어디 목포시 가게 되면 뭐가 없어요? 구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원주도 그럴 것 같은데 원주시도 구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게 이런 그런 구가 없는 데는 뭐예요? 시장이 뭐가 된다? 소관청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적소관청 한번 자, 봐두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공부가 개수로 따지면 몇 개예요, 이거? 이게 8개입니다.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군업부 4장 4개 있죠? 지적도 임야도 6개 및 경계점 좌표등본. 그다음에 맨 아래 보게 되면 거기 가로 열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정리된 거.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가 딱 하나예요. 형태적으로. 그러니까 등기의 종류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만 한다는 얘기고 형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등기부는 자, 전산 등기부 하나뿐이 없는데 대장은 이 지적 공부는 자, 이렇게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정보 처리 대형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거 이게 2가지가 있다. 그래서 총 합하면 8개다 개수로. 뭐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군업부, 지적도, 임야소. 그다음에 정보처리. 자, 저기 경계점 좌표등본. 그러니까 아마도 다시 4개.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명부, 대지군업부. 그다음에 그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본.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4개
4개에다가 지적도 임야도 6개에다가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7개에다가 그죠? 다시 할까요? 자, 첫 번째 토지대장, 두 번째 임야대장, 세 번째 지적도, 네 번째 지적도 뭐예요? 공유지명부, 대지권등록부, 그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딱 7개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정보처리 컴퓨터 8개. 딱 개수가 8개입니다. 개수를 딱 8개만 지적공부다. 근데 시험 문제 나왔어요. 다음 중 법에서 용어에서 말하는 지적공부가 아닌 것 얘기하면 뭐 결번대장, 지번색임표 그런 게 이제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지적공부 좀 다시 공부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또 자 거기 자 그 쌍가루 3번에 토지 표시 있죠? 그 토지 표시도 줄쳐놓고 보자는 게 토지 표시는 개수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이란 거 이제 빼고 개수를 딱 따져보면 6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딱 6개라니까. 그 이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다음 중 용어가 아닌 거 나오게 되면 거기에 슬그머니 소유자를 집어넣습니다. 슬그머니 소유자 집어넣으면 그거 틀린다니까. 그거 잘 여러분이 딱 발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5개대를 잘 발견하는 사람이 뭐 그 사람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자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지하고 지번이 나오고 그 3번이 줄쳐놓으세요. 지번부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한테는 국가가 사람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듯이 누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 땅을 관리하기 위해서 땅 번호를 부여했어요. 근데 번호를 부여하는데 우리나라가 3,500만 약 3,500만 필지가 있습니다. 그 3,500만 필지에 대해서 번호를 1번부터 3,500만 필지에다가 부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지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자, 지역을 정하는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여기가 자, 여기가 만약에 신림동이라고 하게 되면 신림동의 수필지 소재에 대해서 자, 이렇게 지번을 만약에 부여한다. 지번 부여하죠? 지번 부여한다.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자, 이 신림동 옆에 봉천동이 만약에 있다니, 봉천동. 이 봉천동이 있다니. 이 봉천동의 모든 수필지 소재에서 뭘 부여한다니까, 이거. 지번을 만약에 부여한다. 이제 그런 얘기야.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신림동에 100번지가 있고, 봉천동에 100번지. 이건 가능해요. 근데 절대 뭐예요? 절대. 같은 신림동에 100번지가 2개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번을 부여하는 뭐예요? 그 단위 지역은 가장 작은 지역은 도시는 동이고 지방은 뭐라고? 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뭐예요? 읍면 지역이 아니라 도서 섬 지역이다고 거기 써놓으세요. 섬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4번 지목이 중요한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라고? 주된 용도라고 써 있는데 주된 뭐예요? 형질. 주된 지형에 따라 다 틀린 말입니다. 항상 뭐예요? 지목은 주된 뭐라고? 용도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얘기할 때 용도 지목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경계점은 필지를 나누는 땅과 땅을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국가가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가 생기면 반드시 뭐예요? 토지에다가 번호를 부여해서 공부에 등록하면 그게 필지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자 바다를 매립한 토지들은 토지라고 표현하고 공부에 등록 안 하면 못 팔아먹어요. 근데 뭐예요? 이렇게 대장에 등록시키고 이 등록한 대장을 가지고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하는 거니까 보존등기하고 이전등기 하는 거니까 대장에 등록해서 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물권 변경에 객체로 하라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필지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뭐예요? 국가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만들었다고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뭐예요? 거기 그래서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필지를 토지 하나를 왜 우리 사실적으로 또 땅에는 뭐예요? 그렇게 누가 근거 놓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지적 공부에 뭐 하는 거니까 공부에 금을 거서 토지를 경계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면이 있으면 이렇게 자 필지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나누는 이 토지와 이 토지 두 토지를 나누는 그 선의 뭐예요? 꺾인 점이 이게 굴곡점이 꺾인 점이에요. 굴곡이 꺾인 점이죠. 이 꺾인 점이 있으면 이게 경계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어디 거기 지적도 임야대 도열 형태로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거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자 이렇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자 뭐하고 이거 평면 직각 정해서 왜 이게 바로 뭐예요? 위선이고 이게 경선이에요. 이 대한민국 지구가 만약에 있다면 자 지구가 있다면
모든 세계적으로 국가가 자, 약속을 정해놓고 여기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가 공중에 뭐가 지나간다고 이렇게 경선이 지나가고 이렇게 위선이 지나간다 하게 되면 자, 이게 좌표예요, 좌표. 좌표니까 좌표를 이용해서 뭐예요? 측량을 하면 정밀하게 뭐예요? 자, 이 0.1까지 자, 0.1까지 면적이 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경계는 이렇게 경계점과를 직선이 된다 그랬죠? 그걸 줄쳐 놓으시고. 그래서 3번, 4번, 5번, 6번 줄쳐 놓으시고. 자, 면적은 뭐만? 수평상의 넓이다라고만 그것만 봐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면적도 중요하니까 그거 보시고. 그다음에 토지이동 나오죠? 토지이동 줄쳐 놓으시고. 자, 뒤에서 또 다시 할 겁니다.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토지이동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신규 등록도 뭐 신자가 새 신자입니다. 매월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예요. 그래서 거기 신은 새로운 거니까 새로이 주성되라면 신규 등록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서 뭐예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뭐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이 돼 있다. 어디에? 임야대장. 그 다음에 뭐 임야도 여기에 등록이 돼 있다. 그죠? 그다음에 상가고서 집줬다. 전환했다. 어디로? 자, 토지대장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예요. 토지대장이니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적도에 그려 있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꼭 줄쳐놓고 바뀌지 않도록. 반대로.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간다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산을 깎아서 이 산 깎아서 집 줬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 토지대장에서 임야대장으로 간다면 집을 부시고 다시 흙을 부은다.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자, 등록 전환 좀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분할 합변을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축적 변경이 중요한데, 자, 6번에 축적 변경 줄 치세요. 자, 줄 치시면 지적도에 등록한 경계점의 정밀성 높이기 위해서 작은 거에서 큰 거로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꼭 뭐예요? 거기 지적도라고 나오는데 임야도라고 하나 집어넣든가. 아니면 뭐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로 안 되든가. 다 틀린 말이다니까. 주의해서 꼭 좀 봐두자는 게. 자, 그 다음에 그 연속 지적도가 이제 작년에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답을 나왔냐면 측량하지 않는 거 나왔어. 그래서 여기 그 연속 지적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뭘 하지 않냐고 이거.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다. 측량이 활용되는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6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는데 종합공부는 자, 뭐에 관한 토지의 표시와 소유권, 건물 표시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자, 토지의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과 부동산 가격 나오죠? 지금 가격. 자, 그래서 거기 이런 것들은 이제 뭐예요? 정리해서 관리하는 게 부동산 종합. 자, 아니, 이거 지금 거기 부동산 종합 공고 이렇게. 자, 이 소유권, 요런 게 지금 시험 문제도 우리가 3년 전에 한번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이 연속 지적지의 특징은 뭐냐면 뭘 하지 않는다?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부동산 종합 공고는 이렇게 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 건물, 그다음에 이용 규제하고 가격에 관한 사항 있죠? 요런 거를 등록한다라고 한번 봐주자는 얘기예요. 뭐 뒤에서 이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런 것들이 시험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다음 중 용어에 그렇게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있죠? 그 20회의 문제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딱 그대로 써 있으면서 뭐 틀린 거 옳은 거 고르다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럼 문제 보시면 1번에 토지 표시라고 하게 되면 써 있는데 토지 표시는 뭐예요? 표시는 6개 또는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차표 6개죠. 그 다음에 거기 2번에 보게 되면 자,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게 되면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자, 니동 또는 이에 뭐예요? 준한 지역 나오죠?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지목은 자, 아까 지목은 뭐예요? 주된 용도 지목이랬죠? 용도 지목이죠? 근데 뭐라 써있어요? 지형에 따라 그렇게 쓰리죠? 근데 4번의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의 도해 형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형태. 자, 이게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뭐예요? 토지이동은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뭐 하는 거 이거 말소하는 걸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정하는 게 이제 아까 신규 등록 나오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뭐가 그 3번 이런 식으로 용어가 시험에 올해 나올 수 있다는 게 올해. 올해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주친 대로 그 용어 정도는 한번 정리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예요? 요번 단락은 어디까지만 자, 그 등록상 전까지 그 지적에 대한 뭐예요? 기본 총설 부분을 한번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그 총설 부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